3위입니다. 공사공사 암호의 비밀. 공사공사 암호? 공사공사가 뭐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아이템들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깜짝 놀라요. 이야, 정말 추억의 기억나세요, 워크맨. 아, 워크맨 늘 지니고 다녔죠. 워크맨에다 이거 꽂는 거죠. 요즘 친구들 이거 모르더라고요. 저 집에 이거 있거든요. H.O.T 아니 앨범인데 요즘 테이프 몰라요? 요즘 거의 친구들 안 카세트 거의 볼 일이 없잖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CD잖아. 네. 뭐 야. 이게 모른대. 저 국립도서관 가면은 도둑 맞는 거 제일 1등이었어요. 사실 나도 오랜만에 세상에 부의 상징이었어. 완전 왜냐면 부의 저거 상징이었어요. 옆에 딱 끼고 헤드폰 끼고 운동복 그렇죠. 입고 딱 맞아요. 걸어가는 여자. 네. 남자. 이게 그 당시에 선망의 대상.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네. 전당포 1위가 이거와 전자계산기였었어요. 전자계산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아이냐 소냐 브랜드 마이카에 따라서 그치. 아이들 입지가 좀 달라 맞아요, 보이기도 맞아요.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거 중에 좀 세련된 모양이에요. 아 이건 굉장히 그들 중에선 최신 모델. 최신 모델이에요. 좋은 거다 이거는. 예. 이게 날개도치 팔리게 되니까 94년부터 대한민국 가요계 100만 장 시대가 열려요. 네. 카세트 맞아요. 음반 시장이 열리는 게 저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LP 시장보다 카세트 시장이 더 컸거든요. 네. 커져버렸죠. 이 워크맨을 보니까 최신식이에요. 이렇게 아, 완전 리모컨이 최신식. 있는 아 거 있죠? 리모컨 있는 거.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있어요, 꽂아요. 그런 여기 이렇게 요것도 꽂아가지고. 이제, 저런 거 교복 여기 교복. 네, 아이들이 여기다 그냥 꽂아가지고.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여기다 꽂혀 있으면 또 한 좀 하는 거지 이게. 이거 다마고치 아니에요? 아 기억나죠? 이거 병아리 밥 안 주면 막 병아리 죽고 막 키우는 이랬는데 거. 이거요? 이거. 이거 막 키우다가 죽으면 막 애들 울고 막 이게 다시 처음부터 키워야 우리 되고. 병아리 죽었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네. 이게 뭐라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르샤스 들고 있는 거는 요요죠. 요요가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변형되면서 여기 막 이제 불이 막 들어오고 요요 대회도 한창 많았고. 네. 한번 해봐요. 막 진짜 인기 이렇게 막 많았거든요. 손으로 돌려가지고 그네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맞아요. 앞으로 나가서 이게 그 땅강아지? 땅강아지라고 하죠? 땅강아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오. 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여기 보고 있으니까 전부 옛날 정말 추억이 돋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은 이거죠. 뭐요? 삐삐입니다. 다른 것도 추억이 예, 많겠지만 사실 대단하죠. 90년대 하면 역시 삐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삐삐가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94년도였는데 네. 그때까지는 주로 삐삐를 많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경찰하고 네. 병원 레지던트들이었어요. 출연이들은 무조건. 내가 이제 레전트랑 연애를 하니까 늘 콜이야, 늘 콜. 그러면 딱 전화기 달려가지. 달려가갖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94년도에 이게 보조금이 생기면서 그때 원래 한 30만 원 했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이게 막 2만 원, 3만 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보조금제가 생기면서. 그 보조금을 덕을 봤던 게 저희 고등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살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정말 만 원, 2만 원이면 그러니까.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근데 사실 삐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확인하기 위한 전화비가 맞아요. 사실은 더 그래요. 많이 들었었죠. 공중전화에 줄들을 쫙 장난 아니셨죠 정말. 학교에서 많은 시간 말도 못해 그거. 학교 1층, 건물 1층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가 딱 공중전화 3개 있었는데 수업 시간 5분 먼저 나가면은 줄을 안 쓸 수 있고 수업 시간 끝나고 나가면 그 쉬는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르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여가지고 좋아하는 오빠 삐삐 번호를 알아가지고요. 몰래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대신 목소리 안 넣어요. 그리고 딱 연결되자마자 음악을 딱 아유, 예. 그러면은 그 오빠가 이게 누굴까 상상하게 만드는 예 그랬던 기억 없어요? 있죠, 저도. 삐삐를 처음 가지고 나서 저한테 첫 음성 메시지가 뜬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정말 친했던 그냥 아는 교회 오빠가 느닷없이 사귀자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음성사서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이성으로도 안 보이고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고백하는 순간 괜히 좀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그 됐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어색해져서 그냥 멀어졌어요. 그 음성 메시지 하나로 인해서 괜히 쓸데없이 고백했다가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네. 보낼까요? 잘 살지. 네, 나는 결혼했고 오빠도 잘 살자 그런 거 아니겠어. 잘 살아. 근데 나르샤가 한 얘기가 사실은 삐삐 세대의 가장 강렬한 추억이에요. 뭐냐면 편지로도 못 하겠고 면전에서 죽어도 말할 수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럴 때 미리 진짜 연습한다. 써놓고. 써놓고 연습하고 그 옛날 카세트 있잖아요. 거기 자기 목소리 녹음 기능이 있었어, 공테이프로. 네. 자기 목소리를 보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마음.
말도 못해. 그 전화기 앞에서. 네. 근데 어떻게 했어? 바로 답 안 했지. 답 안 했죠. 바로 하기 힘들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그 좋아하는 마음 담으면서 그 목소리나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실 번호로도 마음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 암호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 신호들이 있었죠. 아니, 제일 유명한 건 1212. 1010-235. 열렬히 사모해. 그것도 많이 있고요. 보내셨구나. 네. 0027. 007. 0027 뭘까요? 0027? 땡땡 치자. 아, 땡땡 땡땡이 27. 치자. 네. 땡이지.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역시 그런 걸 주로 보내셨군요. 그리고 0242. 0242. 0242? 연인 사이. 연인 사이. 아, 0242.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내셨네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많이 나요. 놀았나 봐요. 여기 꼭 땡땡이 보이고. 치고 영원한 사이고 뭐.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들은요. 네. 특히나 연예인들은 음성 사서함을 연예인들이 그걸 돈 수입의 목적으로 녹음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들 50명 정도를 제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큰 대기업에다가 팔았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재 중이오니 뭐 이런 것들 남기잖아요. 네. 음성 사서함에.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김국진 씨. 네. 근데 여보세요? 이거 할 때 김국진 씨부터 개그맨 한 열 몇 명, 아이돌 스타 중에 잭스키스 친구들 뭐 해갖고 여러 명, 한 50명 정도가 했던 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버셨겠다. 그때 많이 벌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를 좋아할 때였는데 그 여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만 안 지우고 내비둬요. 그 음성 메시지 10개까지 놔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거를 한 8개를 내비두고 네. 2개만 이제 듣고 지우고 하고 네. 보고 싶은데 말 못하겠으면은 내 거 전화 걸어서 그 8개 들어보고 나 그런 짓도 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낼까요? 이게 지금 옛날 옷 입었다고 옛날식으로 하는 거지. 오천스럽게 입었다고. 영상 편지 정말 진짜 언제적 영상 아니 편지를 10개 중에 8개가 그녀의 목소리면 인생의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름도 얘기해줘요, 이름도. 네, 이름 기억나시죠? 22년 전 얘기예요. 22년 전 그래도 얘기. 괜찮아. 애기 이름만 엄마가 알죠. 될게요. 네? 이름만 앞. 이름이요? 이름이 약간 남자 이름 같은 이름이었어요. 네. 들어봐. 여기까지만. 그녀에게 한마디. 그래, 한번 해줘봐요. 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정말. 귀가 빨개졌어요.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이름이 없네. 귀남이 아니야, 귀남이. 밥수 아니에요? 밥수? 아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억의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이 떠올리지 말아야 될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요.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재밌는데 2위 과연 어떤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2위 키워드는 인기 척도. 인기 척도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었죠? 인기 척도. 우리가 사랑했던 책받침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책받침을 수놓는데 국적 따윈 필요 없다. 남심 흔드는 금발의 청춘 스타부터 여신 저격한 그리운 얼굴까지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 법, 그 시절로 타임슬립하게 하는 추억의 책받침이 2위입니다. 책받침이란 말을 우리가 편의점으로 쓰는데 네. 그 어디서 만들어주는 그 책받침 말고 사진 가져가서 문방구에서 코팅해 주세요 하면 네. 코팅지 이렇게 한 거죠. 맞아요. 누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이 PBK 근데 이쪽으로 하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치고 거 보시니까 반대로 이쪽은 해주세요. 약간 방송적 혼자 보시려고 이쪽으로 보시더라고요. 저 때는 이렇게 코팅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잡지 자체를 아, 오려서 이걸로 그때 하드보드지로 네. 필통을 만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좋아하는 이 연예인 사진을 다 갖다 붙여서 썼었어요.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사진을 그때 그 친구는 토니안을 좋아했는데 토니안 사진을 잘 오려가지고 영어 사전에다 이렇게 앞뒤로 붙여놨어요. 그거 잘 공부하다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토니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이거를 보통 보니까 네. 그 팬 여러분들이 분철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챕터라고 그러나요? 아, 네네네. 챕터로 나눌 수 나눠서 있게. 이걸 분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학생지 기자를 잠깐 했는데 학생지로 엄청 찾아오고 오거든요. 그러면 학생지가 부록을 만들어요. 본책보다는 부록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지가 팔리는 건데 브로마이드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요. 맞아. 큰 게. 그거는 갖고서 집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자기 방에 붙이고 나머지 안에 있는 건 뜯어다가 문방구에 가면 요걸 코팅을 해주면 이렇게 책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이틴 스타들은 다 거의 다
하이틴즈, 그러니까 학생지의 표지 모델로 스카웃돼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상아 씨, 김혜수 씨, 김혜선 씨, 뭐 최수 씨, 이미연. 제가 들고 있는 김혜수 씨가요. 김혜수 씨, 어머 진짜 너무 네. 예뻐요. 꽃보다 예쁘네. 정말 어려 지금. 요새 소위 아이돌들보다 어린 나이였나 봐요 네. 지금. 그리고 이거 책받침으로 실제로 쓰기도 했거든요. 많이 그러면 썼죠. 연필을 썼을 때는 앞에 연필 쓰고 뒤에 연필 쓰면 이 오빠들 얼굴에 연필 자국이 남아요. 그럼 한 번씩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랬던 지우개. 네, 지우개나 이렇게 물휴지로 닦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소피 마르소가 1등이었거든요. 소피 말해서 킬 케이츠,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그러니까 국내파 있고 해외파 있었는데 해외파는 사실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배우들이 보통 서양보다는 홍콩 배우들. 맞아요. 유덕화 씨. 이 정말 이 늘어진 난닝구가 얼마나 멋지던지. 저분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치? 그쵸, 많이 너무 따라해봤다가 멋있죠. 망했는데. 아니 청이 굉장히 다르네요. 완전 틀려. 완전 똑같아. 느낌 똑같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와, 나 완전 똑같은데. 같은 말 보고 완전히 틀린. 유덕화가 기술 좀 잘생기긴 했다. 세워보세요. 기술 그래, 좀 기술 사진처럼 좀 해봐요. 이게 세워보세요. 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낫다. 오, 좀 낮았네요. 오. 우리 오빠 욕되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유덕화 멋있다. 그렇죠. 유덕화 씨 아니면 장국영 씨 정말 사랑했던 아니, 근데 배우들이 우리 나르샤 씨가 좀 최재성 씨 들고 최재성 거잖아요. 씨. 그때 또 최재성 씨 하면 저는 최고죠, 최고. 그 외인 구단도 생각나지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지금 하이틴 생각하면 드라마가. 상남자였어요, 상남자. 아,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 때 또 기억나는 거는 그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내일은 사랑이라고 이병헌 씨 나온 드라마가 이병헌 씨 나왔던 내일은 드라마. 사랑. 서강대학교에서 찍었던. 예. 서강대학교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가면은 저런 오빠들이 있을까? 맞아.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이 다른 거 안 보여줘도 저거 꼭 봐라. 저 보면 예쁜 오빠들이 저 학교에 대학교에 많다 그래가지고 저걸 보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해서 그런 니즈를 만들어줬지. 네, 그렇죠. 근데 전 여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저를 그걸 보게 했군요.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이 좀 흐름 안타까워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어떤 바라보는 어떤 사회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잣대도 많이 달라지면서 요즘은 이제 하이틴물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뭐 1988 응답하라 1988 1994 뭐 이런 드라마들이 반짝 굉장히 시청률도 끌고 인기가 있었던 게 거기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하이틴 스타 얘기하면서 뭐 김혜수 씨라던가 뭐 최재성 씨라던가 뭐 최수종 씨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때 정말 반짝거리는 젊음도 아름다웠지만 지금까지 현역으로 추억의 스타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사생팬의 조상들. 소방차 아니에요? 조사? 세월 따라 바뀌어도 10대를 열광시키는 존재는 늘 있기 마련.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1위의 주인공은 전설의 오빠들 소방차와 H.O.T입니다. 역시. 이 정도면 박수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10대들의 우상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룹이죠. H.O.T. 숱한 기록이 말해주듯 당시의 인기는 말이 필요 없는데요. 공연이 있는 날 지하철 연장 운행은 기본.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이탈을 우려해 조퇴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였다는데요. 얼마 전 뜨거웠던 1996년을 기억하는 팬들을 다시금 들끓게 만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당시의 소녀 팬들이 이제는 며느리가 됐으니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어쩌라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한 H.O.T. H.O.T가 있기 훨씬 전 한국 아이돌의 원조 보이그룹의 조상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소방차. 텀블링과 칼군무 등 생전 본 적 없던 화려한 퍼포먼스에 당시 10대들은 쓰러졌고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승마 바지와 바가지 머리는 일대 유행 패션이 되었죠. 오늘 웬일로 나오셨나 했더니 1위 주인공이어서 나오셨어요. 자, 1인 줄 몰랐어, 사실. 방송에서 정우가 씨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봤거든? 네. 옛날 소방차 TV에서 늘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뇌에서 재조합한 것 같이 많이 변했는데 성형을 좀 했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다이어트나 한 건데 거예요? 얼굴이 네. 지금 정말 잘생긴 좀. 피부도 너무 지금 좋으시고. 괜찮아요? 근데 저 오랜만에 옛날 사진 보니까 그냥 완전히 동그랗거나 네모냈거든? 저 때는 얼굴에 젖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20대 아빠죠. 때잖아요. 20대 때니까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서 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원래 그 남자의 본연의 그 중년의 얼굴인 것 같고
저 때는 완전 젖살 이렇게 탱탱하게 쪘을 때니까.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매력이었어요. 진짜 그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잘생기셨어요. 저 때는 훨씬 100kg가 100kg 넘었는데. 넘었어요. 100kg요? 그럼요. 100kg, 106kg. 일부러 했잖아 그때 이럴- 가운데 무게 잡는다. 네, 그때는 살을 안 뺄 때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누군가와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면 슈퍼주니어의 신동 씨가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처음에 왔는데 이제 짝꿍들 할 때 이제 봤잖아. 그래서 세 사람이 모였는데 둘 옆에 근사한 친구들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가운데 중심자는 정원관 씨가 왔는데 우리 앞에서 오디션 비슷한 걸 보는데 이건 뭐야? 아, 되게 딱 전혀 다른 느낌의 자기 색깔 딱 갖고 확 오는데 야 이거 뭔가 일이 한번 나겠다 대박이 나겠다는 판단이 딱 들었어요. 그날 기자들 앞에서 함께 봤거든요. 컨셉은 우리가 다 잡아놓고 그러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좀 그러니까 남들 특이하네요. 신인들하고 좀 케이스가 틀린 게 신인 시절 우리는 짝꿍 시절로 다 겪은 거죠. 건방지게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네.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한 5개월 동안 반응이 없어서 어젯밤 이야기로 이제 후속곡을 바꿨어요. 네.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7층에 살았거든요. 7층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봤는데 바깥에 맨 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 전날도 5, 6명 있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한 1000여 명이 바깥에 밑에 이렇게.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계기가 거예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눈을 뜨면 스타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면 집 앞에 슈퍼도 못 가셨겠는데요? 못 갔죠. 뭐 그때 당시에는 외출할 때는 늘 우리 차도 못 타고 가고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와. 경찰차를 타고 나가고 뭐 왜냐면 안전 때문에. 예. 한참 그리고- 바쁠 때는 그럼 어느 정도였어요? 87년도에서 88년도가 제일 바쁠 때인데 PD 선생님이 화요일에 만나요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스케줄 주고 외국 가는 날 얘기해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 가는 날 빼고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 알죠? 달치 달력을 주고 1년치. 1년치 이렇게 해갖고 외국에 나간 날이 언제니? 우리가 그래서 미국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 공연을 빼고는 그냥 화요일에 만나요를 다 한 거예요. 토요일은 즐거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해에 최다 방송 출연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 상도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웃기다. 달력을 주고 야 니네 해외 안 나가는 날 언제니? 그러니까. 빠지는 날만 얘기하는 거지. 어. 옛날 같은 매니저들이 이거 좀 출연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는 아, 지금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피치못해 지방 공연을 가기 이전에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아, 그러면은 뭐 수입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때 메인의 그 수입은 광고와 업소예요. 밤업소. 업소에서 그때는 터졌어. 업소를 하루에 몇 군데 다니면 11군데 했어요. 그래서 아니 밤이 11개를 다니는 시간이 아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택에서 의정부까지 가서 찍고 맨 마지막에 이태원에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돈들 이렇게 받잖아요. 돈들을 받으면 현찰로 다 받아요. 돈 받아서 현찰 받으면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하루 비는 날에서 옷을 입어 우리 옷을 이렇게 하면 돈이 많다. 이게 무슨 돈이 있어요? 어디서 받은 건지도 모르고. 어디서 받는지도 몰라. 그냥 그때 돈 관리를 안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누군가 회사에서 요즘은 다 그런 것들 해주지만 그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틈이 없죠. 돈 쓸 틈도 없고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들어가면 자야 되니까 그러면 옷 입고 나면 이거 야 이건 무슨 돈이니? 그러면 걔네들도 기억나나? 그냥 내 돈인 거야. 내 옷에 꽂혀 있는 돈은 내 돈이고. 그러면 아니 내가 너무 속된 거 물어보자. 정은관 씨 20살 20대 초반에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다 뱃속으로 들어가고 아니 왜냐면 비슷해 이상하게. 아니 옷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방송국에서 다 했잖아요. 네. 그동안 평생을. 그러니까 보증을 서준다던가 뭐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잘 쓰고 이게 뭐 저축해서 나중에 뭐가 될지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소방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즐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어떤 축적의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당시에요. 우리가 충분히 쓰고 놀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래서 그런 어떤 재테크에 관련된 것 신경 안 쓰고 많이 아우, 그랬겠네. 좀 아쉽네요. 진짜 아낌없이 네. 많이 썼어요. 피디들한테도 밥도 많이 사고.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근데 그 퍼포먼스가 좀 화려했잖아요. 네. 그거 저 어린 한석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이거 발 이렇게 해갖고 탁 하면 한 바퀴 싹 돌잖아요. 옛날 것도 그렇지만 네. 정은관 씨가 다리 이렇게 하면서 붕 뜨던 거 생각나. 그것도 있었고. 다리 이렇게 그거는 하면서 뜨는 거. 셋이 동시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다가 좀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상원 씨랑 이제 헤어지고 네. 도건우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도건우 씨가 예전에는 브레이크댄스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우리나라 1, 2위 하던 친구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봐왔던 친구를 이제 우리가 꼬셨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 소방차를 마음이 별로 없었던 친구예요. 생각보다는 막 꼬셔서 했는데 우리는 그 덤블링을 염두에 두고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땐 제가 워낙에 몸이 크고 그 친구가 몸이 워낙이 날렵하고 네. 60kg 정도 되니까 뭐 나한테 일도 아니지. 던지는 거는. 일본 공연을 갔는데 근데 노래가 잘 안 나와. 막 잘 몰라. 막 춤을 너무 추니까. 근데 이렇게 밖에 관중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를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건 덤블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이제 후주에 이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이제 끝을 나는데 이제 건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갖고 있는 거의 차력 수준으로 건우를 위로 날렸어요. 저는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m 뜬 것 같아요. 관중들 봤는데 관중들 입이 완전히 이렇게 쩍 벌어져갖고 안 닫아지는 거야. 그리고 기립박수로 스바라시! 막 이러라는데 건우가 내려오는 시간이 한 5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그리고 기립박수 받고 나서 그 전에 노래 못했던 거는 다 없어지고 네, 거의 그날 피날레를 저희가 다 장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막 뭐 아크로바틱 수준으로 안무를 하진 않았는데 콘서트 할 때 이제 발라드를 막 감정을 잡고 부르고 짠하고 이제 막 드레스 입고 들어가는데 콘서트 때 암전이 되잖아요. 다음 무대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스피커를 못 본 거예요. 아이고. 앞에 스피커가 이만한 게 있었는데 굽 이만한 거 신잖아요. 굽도 높고 막 그때 막 드레스 입고 가다가 꽝 자빠졌는데 자빠지는 것도 약간 예쁘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습게 자빠지는 모양새 있잖아요. 막 우당탕탕탕. 근데 맨 앞에 있던 팬들이 암전 중에도 그걸 본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하니까. 아픈 거 몰라요? 감정 방송할 잡고 때는? 들어가는데 막 우당탕탕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겠다. 우리 막 그 집카페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밑에 드라이아스가 깔리잖아.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짜잔 짠짠짠 이렇게 쫙 가 옆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드라이아스. 왔는데 이쪽에 있는 애는 아마 좀 무대를 떨어졌어. 안 보여가지고. 이상원 씨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소방차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고 저희가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노래만큼이나 소방차의 어떤 스타일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네. 오늘 입고 나오신 이 승마바지가 그때 승마바지. 유행이었던 거잖아요. 구창모와 소방차로 처음에 86년도 연말에 우리가 한번 데뷔를 딱 했어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입었던 게 승마바지. 그래서 약간 독일군 게슈타포 같이 해서 망토 만들고 했던 것들을 하용수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하용수 선생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옷이 그 승마바지의 망토. 그렇죠. 스토리가 된 거죠. 처음에. 근데 처음 일단 스토리가. 우리가 입는 바지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당시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춤추기에 정말 최적화돼 있는. 편하죠? 왜냐면 앞에가 이게 딱 지금 이거는 지금 급조해서 지금 만든 거 주신 건데 네. 여기가 붙으니까 아, 그렇죠. 걸리적거리지가 않잖아 춤출 때. 그러니까 이게 춤추기에는 완전 최적화돼 있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좋냐면 배를 가릴 수 있어. 이 옆에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와서 많이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좋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도 되게 여기는 펑퍼짐하니까 이게 용이하잖아. 여기 위에가 공간이 야, 이렇게 이거 넓다 양말은 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촌스러워? 하여튼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승마 바지는 까만 승마 바지를 딱 베이스로 놓고 그 다음에 위에만 많이 갈아입고 원년에는 그래서 승마 바지를 제일 많이 입었죠. 1년 동안.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팬들이 막 1000명 운집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팬클럽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네. 삐뽀삐뽀, 뭐 소방대원, 뭐 구급차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삐뽀삐뽀라는 팬클럽들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것 같고 그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때는 어떤 그 극성 팬이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밤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면 보일러실 이런 데 다 숨어 있어요. 팬들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일러실 막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주도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 집 안에서요?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집에 못 들어오고 추우니까. 추우니까 막 그 우리 문 바로 옆에가 보일러실이었거든. 이 안에 이렇게 문 열면 미니멈 5명 이상 꼭 있어요. 매일. 오히려 잘 싸웠다, 잘 싸워. 거기서 이게 따뜻하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들 있어. 근데 추워도 방 안에 오빠들 들어놓을 수가 가야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그 담요랑 이런 거 갖다 서 거기 있게끔 해서 아침에 보내거든. 새벽에 못 보내니까. 다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나 그러니까 극성 팬이어야 그거랑 그 아파트 전체 낙서들을 해요. 그때는 한창 이거 많이 뿌렸잖아요. 그 그래서 당시에는. 그 낙서들 때문에 민원. 나중에 네, 주민들이 페인트값 막, 다 네. 물어주고 주민들이 싫어했겠다. 이사할 때는 새벽에 이사해야 되고. 근데 팬들도요. 네. 막
뭐 소방차 팬도 있지만 약간 라이벌 그룹이나 뭐 라이벌 가수의 팬들도 있고 그러면 약간 애매하고 미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분들이 TV를 보면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 데시벨이 있거든요. 아, 쟤네들이 인기가 쟤네들보다 더 좋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 함성으로. 직접 받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생방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해요. 픽업이 많이 되는 자리로. 그렇지. 픽업이 마이크 많은 자리에 픽업이 돼야 되고 요즘엔 뭐 H.O.T 팬들은 무슨 색깔, 잭스키스는 무슨 색깔, 풍선의 네. 색깔, 옷의 색깔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놔야 소리를 함성을 많이 질러야 우리 오빠들이 인기가 좋은 것처럼 느끼기 위한 자리들이 있어. 그 자리 싸움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도 여기서 막 이렇게 활극이 보이는 팬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날도 있어요. 네. 네,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H.O.T가 재결성하면서 많은 팬들이 너무나 행복해했거든요. 오랜만에 그 소방차 얘기 들으니까 많은 분들 또 기다리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활동 계획 없으세요? 없어요. 아니요, 그 예를 들면 그냥 특별한 자리에 그냥 셋이 모여서 하는 거야. 뭐 셋이 사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 할 수는 있지만 소방차 가지고 다른 걸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갖고 있는 추억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 추억을 계속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뭐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뭐 H.O.T처럼 우리가 한번 가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스페셜하게 제가 한번 꼬셔보죠, 뭐 두 친구. 나와서 텀블링 한번 덤블링은 아니어도 가끔 노래방에서 가끔 우리 노래 누가 막 너무 해달라 그러면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 자세는 나온다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양말 딱 점프해서 들어올리고 반응이 나죠. 아니 덤블링 빼고